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사실 기사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한 말이나 또 댓글 보고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 네. 제가 예전부터 그 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상관격입니다, 여러분. 상관에 식신을 쓰는 사람인데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내 편한 대로 가는 사람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의지가 많은 사람이죠. 저는 처음에 이제 그분이 나와서 대표가 되기 직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뭐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계속 제가 폄하를 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뭐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상학적으로나 또는 뭐 명략적으로 판단한다면 조금 주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계속 이야기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이런 좀 보수적인 보수, 또 진보면 진보답게 좀 이렇게 좀 밀어붙이고 또 지도력도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엄험한 이런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식신의 특징이거든요. 물론 그 식신이 좋은 식신이면 모르겠지만은 제 입장에는 식신이 좋은 식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행동 자체가 엄험하고 남의 입을 막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감이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현재는 다른 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요새 얼굴을 보면 얼굴이 눈도 더 작아지고 눈이 처지다 보니까 얼굴에 살이 좀 빠지다 보니까 탱탱했던 그런 눈 주위의 살들이 내려앉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눈이 끔끔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바이든의 표정이나 이런 얼굴의 탄력도를 보면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불구하고 저런 탄력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엄은 지금 에너지가 빠지는 중입니다. 즉 그것은 주변에 나를 밀어주는 사람도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상이나 색은 대략적으로 크게 또 유추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명리학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명리학은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노련하게, 좀 더 깊이 판단해야 됩니다. 바이든의 웃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 뭐랄까요? 좀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치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저런 치아가요. 이 굴곡도 없이 쫙 저렇게 된 치아는 그만큼 몸이 건강하다는 뜻도 되고 색깔도 하얗지는 않습니다. 약간 누른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아직 건강한 치아를 지니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며 저 치아가 뭐랄까요? 진짜 치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보인다는 자체는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치아가 튼튼하다. 치아가 예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입 구조도 좀 다른데요. 바이든의 입 구조를 보면 굉장히 생동감이 있죠. 웃을 때의 눈도 같이 웃은 모습. 그리고 코도 비록 빨갛지만 코가 빨갛다는 것은 사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양쪽 주먹이나 또 내리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액션일 뿐이고요. 액션일 뿐이고 저분의 건강 상태는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미국에서는 역대 고령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최고령. 네. 예. 그리고 바이든의 이제 입을 보면 왼쪽에 보면 그 유모 씨가 있습니다. 유모 씨의 입은 되게 안으로 말려 들어간 입이고 입 자체가 얇습니다. 입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가장 본능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기관이고 동시에 정신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생명이 유지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입이 클수록 그만큼 먹는 양도 많고 또 대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승민 씨의 입이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바이든의 입을 보면 입 자체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죠? 바이든은 웃을 때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쳐서 올라갑니다. 그만큼 화끈하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이런 인상의 하나입니다. 코와 눈을 볼 땐 되게 반듯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마도 잘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마는 또 그 사람의 의지의 강약을 나타내는데 이마가 도톰할수록 에너지가 넘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의지의 강약을 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은 어떤 이야기라도 한마디 하고 던져놓고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나도 한마디 하고 던져놓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 작다는 것은, 입이 얇다는 것은 소심함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지의 강약도 드러나고요. 적극성, 소극성을 나타냅니다. 그럼 오른쪽 바이든의 웃는 모습과 왼쪽에 저분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의지의 강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요. 그러면은 철수의 입을 보면 어떻습니까? 철수는 웃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입이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웃는 것도 없어요. 웃을 때 그냥 피식하고 웃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뭐죠? 살아오면서 재미있게 웃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입술이 두꺼울 때는 적극적입니다. 윗입술이 두꺼운 사람이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요거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윗입술이 두꺼울 때는 부친의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래입술이 두꺼운 사람들은, 두텁고 나온 사람들은 모친의 수동적인 애정이 있다고 봅니다. 아래입술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철수를 보면 저거는 보자마자 그러잖아요. 저거는 뭐랬죠, 제가? 마마보이다. 마마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래 위 두께가 고른 분들, 입술의 아래 위 두께가 고른 분들은 그 사람의 의리와 정이 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술은 아래 위가 같아야 맞습니다. 사실은 아래 위가 정돈되고 같아야 맞는데 아래 입술이 너무 나온 경우에는 재물을 탐하거나 여성을 탐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윗입술이 조금 나온 사람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또 애정의 강약,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는 애정의 강약도 입술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활짝 웃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트럼프도 활짝 웃지만 저렇게 웃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웃는 모습이 좋은 사람들은 뭔지 호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왼쪽 분은 어떻습니까? 따지고 들고 뒷다리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실제 파이터로서 붙으면 또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소심한 거죠. 어떤 대통령이든 자국을 위해서 더 먼저지 다른 나라를 더 위한다, 더 유리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다 네,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든. 당연하지요. 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바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편제의 나라입니다. 네. 돈에 대한 이익이 되느냐, 국민에게 돈이 많이 돌아가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겠죠. 편제의 나라니까 큰 돈을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래서 돈에 죽고 돈에 사는 게 미국입니다. 겉으로는 어린 척 하지만은 모든 건 돈에 다 엮여 있죠. 한국은 뭡니까? 인정에 살고 인정에 죽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냄비 같은 건성이 있어 좋았다 싫었다 이런 부분은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편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방위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아마 확실히 매듭짓고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든의 입은 좀 야무집니다.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입은 약간 벌렁벌렁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뒤끝이 흐려요. 그런데 바이든은 한 번 이 사람이 밀면 끝까지 좀 마무리 짓는 이런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코도 워낙 뾰족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만은 모든 권한을 유리하게 잡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만만한 사람 아니니까 정부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은 정법입니다. 절대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편법을 쓰진 않지만 장사꾼이 이런 대군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장사꾼은요, 장사꾼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돌리는 게 장사꾼의 특징이고 또 그게 뼈가 굵다 보니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장사꾼과 정말 민주당의 골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우리나라에서 긴장한 건 맞지만 그렇게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도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2달 전에 왔나요? 그분이 바이든에 대한 책을 썼다고 그럽니다. 본인 자체가 이번에는 바이든 시대다라는 이런 책을 썼다고 했는데 뭐 제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되겠습니까? 바이든이 되겠습니까? 물어서 제가 트럼프에서 바이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상담을 받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이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기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운을 바꿀 수 있나? 못 바꿉니다. 이미 하늘에서 돌아섰다. 우주의 기운이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다 틀리고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나면 트럼프가 내년에 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조금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윤석열의 코입니다, 여러분. 저 코를 자세히 보시면 코 확대해 보세요. 코 뭐 맞았나요? 코 중간이 좀 부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뭐 하셨나? 아니요. 코 중간이 이제 부어 있다면 척추 쪽이나 아니면 뼈 쪽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안 좋고. 네. 예. 코가 지나가는 저 콧날의 색깔이 안 좋거나 저렇게 부어 있으면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뼈 쪽의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뼈나 그 허리를 비롯한 양쪽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코가 콧날이 내려오는 부분이 좋지 않으면 저 뭡니까? 부어 있잖아요. 부어 있거나 퍼져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 자체가 보이지 않게 고집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독종 같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 내려오면서 일자로 내려왔는데 불구하고 저쪽이 약간 두툼하게 부어 있구나. 아니면 색이 검거나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예전 사진과 현재의 사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벌써 그래봐야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자녀궁에서 드러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눈 밑에 자녀궁이 줄이 쭉 가 있으면서 내려앉았죠? 이것은 자녀에 대한 애타는 마음, 자녀에 대한 신경씀, 아픈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녀궁 속에서 드러납니다. 저때의 저 오른쪽의 저 사진과 왼쪽의 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오른쪽의 사진은 좀 눈빛이 천진무구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왼쪽 사진은 어떻습니까? 도끼가 있는 눈빛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굉장히 뭡니까? 긴장하고 독이 있는 눈빛, 좀 빳빳한 눈빛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애타는 마음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마의 색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눈썹도 굉장히 짧게 양쪽 좌우가 짧은데요. 짧다는 건 사람 만나지 않고 지금 아직까지 치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악질적이에요. 한 사람을 저렇게 매장시키고 그 가족을 갖다 그냥 구렁텅이에 몰아넣고도 뭐가 잘했다고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 참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 그 사진만 올려보십시오. 왼쪽 눈빛은 모든 걸 잃은 눈빛. 눈 처진 거 보십시오.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뇌 속에 살았으면 눈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건드렸다는 거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가족을 건드린다는 네. 것은 자신도 같이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가족을 건드린다. 자녀를 건드린다는 것은 남자한테는 관이라는 윗사람이 되는데 관을 건드린 거예요. 관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 자존심이 그냥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그래놓고 윤 짜장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그랬죠? 네. 예. 재산에 대해서 모른다. 왜 모르겠습니까? 함구당 180세 아깝도다. 아까운 정도가 아니죠. 갖다 버려야 돼. 그냥 이 반만 뚝 띄어서 그냥 열린당에 주면 좋겠어요. 이준석 선생님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눈빛 자체가 다르고요. 또 어떨 때는 악이 나서 눈이 뭡니까? 굉장히 성질이 나서 눈빛이 변했다가도 또 자포자기할 때는 왼쪽 눈같이 저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은 얼굴의 탄력도가 다르잖아요. 얼굴 전체의 눈 주위의 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히 좋잖아요. 그럼 왼쪽은 어떻습니까? 아우 너무 안 됐어요. 아우 얼굴을 못 보겠네. 예. 교육을 한다고 짜장이 이번 달 다음 달 날아가지 않으면 임기 채울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내일 특활비 수사한다고 합니다. 예, 아니면 네. 국회가 뭐합니까? 해임해야죠. 예, 해임 건의안 올려서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데 뭐합니까 지금? 예? 같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말 못 하잖아요. 9일날 가서 아마 이번에 감찰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 받은 거에 대한 반발성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해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진실이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뭐 교육한다고 해놓고선 이분이 제가 기사는 자세히 못 봤는데 94억이라는 이런 뭐 활동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하는데 그것을 어디 뭐 어쨌든 영수증이 없는 내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일부터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아니 검찰에 특활비를 왜 그리 많이 줍니까? 저는 그걸 잘못 받는 줄 알았어요. 94억?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저렇게 흥청만 써도 됩니까? 검찰이? 기사에는 연일 뭐 누구 책임이냐 지금 추 장관하고 뭐 윤석열 갈등이라고 그랬는데 갈등이 아니죠. 하극상이죠. 일방적인 하극상.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잘못이 36%, 윤석열 잘못은 34%. 그래서 마치 추 장관이 더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여론에서 지금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다들 댓글들은 그래요. 언론 개혁이 안 되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또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게 민주당 뭐 합니까 도대체? 대선에 대한 코스프레 하는 거죠. 네. 대선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 꽃은 눈에 보이는 가상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그 사람 내면의 본질이고요. 꽃과 나무는 언제나 인과관계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태안을 가져야 되는데요.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 뒤에 실체를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걸 모릅니까 사람들이? 다 드러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또는 혁신이나 개혁은 하지 않고 뒤에서 자기 치장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보입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포장한 사람 믿지 말라고, 좋은 사람은 믿지 말라고, 잘생긴 사람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추천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추적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운은 내년에 나쁘지 않습니다. 별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윤짜장을 잘라야 됩니다.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잘라내는 것이 더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질질 끌지 말고 뭐 조사한다고 또 뭐 시간 끌고 이러는 것보다는 빨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서 법무부 장관님께서 징계위원회 열어서 공수처 가기 전에 공수처는 또 언제 돼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연내 가능할까? 뭐 12월 연말? 공수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엄이란 사람이 어떤 부분에 식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지부지하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는군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이래 겁니다. 걸어요. 걸어서 시간을 끌어요. 다 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건 또 기술적으로 또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랬잖아요. 공수처 해봤자 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뜸들이다가 밥이 타겠네요. 맞습니다. 고라임 쌤 맞습니다. 무섭겠죠. 불법 없다고 부패 없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짜장이 어서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 자체가 자세나 말투를 보면 뭐랄까요,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없어요.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이런 검찰총장을 봤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아니 일개 그 회사 부장만도 못해요. 이런 자세 이런 거 가지고는 아랫사람이 회사 생활 해본 사람은 알아요. 회사 생활 해본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 넣습니까? 아랫주머니에? 안 넣어요, 잘. 왜냐면 주머니에 손 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넣죠? 그러니까 그 습관이 오래된 습관이죠. 자기도 모르게 넣는 습관이죠. 그것은요. 주진영 씨가 굉장히 똑똑하고 운도 좋아요. 만약에 2020년 나오면 꽤 점수를 많이 얻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력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운은 좋습니다. 그분이. 기다리면 내년 2월까지 기다리면 내년 2월에 박살나거든요. 그분 운이 안 좋아요. 내년 1월달부터 운이 팍팍 갑니다. 두고 보세요. 이분. 내년에 어떻게 변하는지, 내년에 어떤 말썽이 드러나는지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어떤 말썽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고요. 이분. 대선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상급만 따도 어지간히 지금 뭐 웬만한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7만 8만 인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우 선생님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지금 융단 폭격을 하고 있죠. 추미애 장관께서. 추 장관은 잘못한 거 없어요. 추 장관은 모든 것을 갖다가
법 테두리 내에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또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고 뜯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박천고를 하니까 박천고에 궁금하신 분들 중3이나 고3 고등학생들 성향 분석이나 네, 고3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고3. 재수생도 괜찮아요. 재수생. 네, 오늘 여기까지.